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구현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 제목은 Point DC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of 3D Point Cloud via Cross-Modal Distillation and Supervoxel Clustering 입니다. 2023년 ICCV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3D Semantic Segmentation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씬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개별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이 포인트는 의자에 속한다, 이 포인트는 바닥에 속한다와 같이 시멘틱 레이블, 즉 의미론적 정체성을 할당하는 3D 인식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미래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로봇이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것은 문이니까 지나갈 수 있고 저것은 장애물이니까 피해야 한다와 같은 정교한 상호작용과 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분석해서 도로, 보행자, 다른 차량, 표지판 등을 실시간으로 분할하며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식 모듈입니다. AR, VR 분야에서는 현실 공간 위에 가상의 객체를 자연스럽게 배치하기 위해서 바닥이 어디고 벽이 어디인지 그리고 책상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 그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분야의 발전은 완전지도 학습, Fully Supervised Learning 방식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캔넷이나 S3DIS와 같은 대규모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본 논문의 저자들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듯이 이 3D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어노테이션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입니다. 2D 이미지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그려줄 수 있지만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에서 수백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일이 회전하고 확대해가면서 정확한 레이블을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스캔넷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하나의 씬을 어노테이션 하는데 평균 22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3D 인식 기술의 대중화와 확장에 거대한 장벽을 두게 되는 꼴과 같고요. 이제 데이터 병목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비지도 3D Semantic Segmentation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어떠한 형태의 수동 어노테이션, 즉 정답 레이블 없이도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에서 의미 있는 시멘틱 객체나 영역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이 어노테이션이 없는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알고리즘이 스스로 클러스터 1부터 클러스터 6까지 의미론적으로 구분되는 객체군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3D 환경에서도 비지도 학습이 2D 이미지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핵심적인 모호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모호성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는 클러스터링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3D 데이터는 2D 이미지와 비교할 때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3D 스캐너와 라이다 장비는 고가이며 데이터 수집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클래스 불균형입니다. 하나의 실내 씬을 상상을 해보면 바닥이나 벽이 전체 포인트의 80-90%를 차지하는 반면에 의자, 램프, 모니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싶은 중요한 객체들은 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비지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바닥과 벽에 편향되어서 학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소수 클래스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크고 평평한 것과 그 외의 것 정도로만 묶어버리는 의미론적으로 매우 빈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클러스터링 모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 모호성입니다.
이 2D 이미지에는 픽셀이 격자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상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며 밀도 또한 균일하지 않습니다. 스캔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어떤 영역은 포인트가 매우 빽빽하게, 스캐너와 가까운 벽이 되겠죠. 빽빽하게 모여 있고, 또 어떤 영역, 멀리 있거나 가려진 의자의 다리 등은 이제 듬성듬성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식은 이러한 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포인트 수가 많다는 이유로 밀집 영역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희소 영역의 정보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선거에서 인구 밀집 지역의 투표권에만 가중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공간적 불공평성을 야기를 하고 희소하지만 중요한 객체의 특징을 학습하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모호성 때문에 2D 비지도 방법론, 딥클러스터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3D에 단순 적용하거나 기존 3D 비지도 학습 방법론, 포인트 컨트라스트들은 시멘틱 분할이라는 이제 고차원적인 작업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분야는 지도학습이 주류가 되고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포인트 베이스드 방식이 있고, 이 포인트 베이스드 방식은 불규칙한 포인트를 자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세밀한 기하학적 특징을 잘 포착을 하지만 계산 비용이 높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셀 베이스드 방식은 공간을 규칙적인 복셀 그리드로 변환을 해서 2D CNN과 유사한 효율적인 연산을 수행을 하지만 양자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DC는 이 중에 스페러스 유닛을 백본으로 사용해서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2D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 2D 비지도 학습 분야는 이 2D 분야에서 딥클러스터, ICC, 스테고와 같이 클러스터링과 피처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기훈련, 셀프 트레이닝 루프입니다. 현재 피처를 클러스터링해서 가상 레이블, 스더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 가상 레이블을 정답 삼아서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클러스터링 학습 반복의 정제 아이디어는 이 포인트 DC의 핵심적인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3D 비지도 학습입니다. 3D 분야의 비지도 학습은 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대조 학습 기반입니다. 근데 이는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동일한 객체의 다른 뷰는 피처 공간에서 가깝게, 서로 다른 객체는 멀게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주로 객체 단위의 특징들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픽셀 단위의 촘촘한 시멘틱 분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로스 모달 러닝, 교차 모달 학습입니다. 2D 이미지 데이터는 인터넷에 방대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미지넷 등으로 사전 학습된 2D 모델은 강력한 시멘틱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투 포인트와 같은 연구들은 이 풍부한 2D 시멘틱 지식을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전이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포인트 DC는 바로 이 네 번째 항목인 2D의 강력한 사전 지식을 가져와서 3D의 클러스터링 모호성을 해결하고 이번에 반복적 정제 루프를 3D 공간의 특성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한 후에 매우 영리한 융합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이 그림은 포인트 DC 프레임워크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핵심 다이어그램이고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3D 비지도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이 상단은 스텝 1, 이 크로스 모달 디스틸레이션 CMD이고요. 그리고 이 우측은 스텝 2, 이 슈퍼복셀 클러스터링 SVC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이 스텝 1, 이 CMD의 흐름을 간단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로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 씬을 여러 각도에서 렌더링한 멀티뷰 RGB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 RGB 이미지들은 사전 학습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2D 모델을 통과해서 픽셀 단위의 멀티뷰 비주얼 피처스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 프로젝션과 어그리게이션 단계를 통해서 이 2D 피처들을 3D 포인트 클라우드 공간으로 매핑하고 통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스페러스 피처 볼륨, 이거는 2D 시멘틱 정보를 담고 있으며 티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티처 정보는 중앙의 피처 디스틸레이션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스텝 2의 3D 네트워크, 이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3D 네트워크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SVC는 반복적인 학습 루프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입력이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네트워크가 3D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 피처는 슈퍼복스의 풀링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정규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정규화된 피처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클러스터가 K민지 클러스터를 수행을 해서 이 시멘틱 클러스터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 갱신된 시멘틱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단계를 통해서 이 단계를 통해서 각 포인트의 수도 포인트 라벨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가상 레이블은 다시 한번 슈퍼복스의 풀링을 거쳐서 이 노이즈가 제거된 수도 슈퍼복스 라벨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제된 레이블이 슈퍼비전 언더 퍼터베이션이라는 최종 정답 신호가 돼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이 SVC 루프가 반복되면서 3D 네트워크의 피처가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되고요. 이제 요약하자면 이 포인트 DC는 스텝 1, 이 CMD에서 2D 지식으로 3D 네트워크를 초기화를 하고 이 스텝 2에서 슈퍼복셀을 활용한 반복적 자기훈련을 통해서 3D 시멘틱 피처를 정제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각 단계, 이 CMD와 SV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SVC 루프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를 좀 더 개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고전적인 닭과 달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피처가 있어야 좋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클러스터가 있어야 좋은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딜레마를 EM 알고리즘과 유사한 반복적 접근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2D 비지도 학습, 딥 클러스터 등에서 이미 검증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스텝은 expectation인데, 먼저 내가 현재 가진 최선의 이해력, 이 현재 네트워크가 추천한 피처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의 정답, 본 연구에서는 이제 가상 레이블이 되겠죠. 이 정답이 무엇일지 이제 기대, expectation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클러스터링 단계이고요. 이제 현재 피처를 기반으로 K민지를 수행해서 가상의 레이블, 스토 레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M 스텝, 이 M은 맥시마이제이션이고요. 방금 이 스텝에서 생성한 가상 레이블이 실제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레이블을 가장 잘 예측하도록 자신의 이해력인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최대화,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네트워크 재학습 단계가 되고요. 이 포인트 DC의 SVC는 이 기본 EM 전략을 3D 공간에 맞게 각도로 정교하게 다듬은 것입니다. 특히 E 스텝과 M 스텝 양쪽에 모두 슈퍼복셀 풀링이라는 강력한 공간적 정교화 장치를 삽입해서 3D 데이터의 불규칙성과 노이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 핵심적인 이 차별점입니다. 이 스텝 1인 크로스 모달 디스틸레이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클러스터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3D 데이터만으로는 학습 초기에 네트워크가 무엇을 클러스터링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평평한 바닥과
책상을 같은 클러스터로 묶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긴 의자 다리와 테이블 다리를 이제 같은 클러스터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멘틱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분류가 되겠죠. 이 CMD는 이 문제를 2D의 강력한 사전 지식, 이 프라이어 사전 지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그 2D 모델은 이미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의자와 책상이 시멘틱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학습한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쪽 2D 피처 맵을 보면 이 정답 레이블 없이도 이미 의자 주변의 영역, 이 붉은색 계열과 이 벽 영역, 푸른색 계열을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CMD는 바로 이 2D의 고수준 시멘틱 피처를 3D 공간으로 역수형을 해서 3D 네트워크에게 이것이 네가 모방해야 할 정답 피처다 라고 알려주는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 과정입니다. 이는 3D 비지도 학습을 위한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초기화 단계로 작용을 하고 네트워크가 학습 초기에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시멘틱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합니다. CMD의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픽셀 포인트 대응 관계, 이 2D, 3D 대응 관계입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멀티뷰 2D 이미지 간의 기하학적 매핑을 수행합니다. 각 3D 포인트를 모든 카메라 뷰로 투영을 하게 됩니다. 이 투영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3D 공간의 깊이 정보를 저장하는 Gbuffer를 사용해서 해당 뷰에서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포인트를 식별하고 매핑해서 제외합니다. 오직 보이는 포인트들만이 2D 피처를 전달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2D 피처 월핑입니다. 이 1단계에서 살아남은 유효한 2D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2D 시멘틱 피처를 3D 포인트에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피처 통합입니다. 하나의 3D 포인트는 여러 뷰에서 관찰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2D 피처 후보를 갖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들을 평균, 에버리지 풀링 내는 대신에 맥스 풀링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특정 객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결정적인 뷰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옆에서 봤을 때보다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의자다움이 가장 잘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맥스 풀링을 통해서 뷰에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시멘틱 시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 증류 단계이고요. 이 3D 네트워크가 3D 포인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3D 피처가 방금 이 전 단계에서 통합한 그 티처 피처와 가장 유사해지도록 이 로스를 통해서, L2 로스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계속 학습시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 포인트 단위가 아닌 슈퍼벅셀 단위로 이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텝 2, 슈퍼벅셀 클러스터링, 이 SVC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목적은 불규칙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 밀집 영역, 덴스 영역과 희소 영역, 스페러스 영역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포인트 단위로 K-민즈와 같은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면 알고리즘은 이 포인트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밀집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개의 벽 포인트의 피처에 의해 좌우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이 벽 피처로 끌려가게 되고 포인트 수가 적은 희소 영역, 이제 뭐 수천 개의 의자 다리 포인트 등의 이제 피처는 사실상 무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공간적 정규화, Spatial Regularization 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개별 포인트가 아닌 공간적으로 인접한 포인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슈퍼복셀 단위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슈퍼복셀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고 이 각 그리드 셀에 속한 포인트들을 하나의 대표 그룹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포인트 10,000개를 가진 밀집 영역의 벽도 한 개의 슈퍼복셀과 피처로, 그리고 포인트 100개를 가진 희소 영역의 의자 다리도 한 개의 복셀 피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밀집 영역의 과도한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주고 희소 영역의 객체에게도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클러스터링이 가능해집니다. SVC의 반복적인 학습 과정, 이 EM 스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피처 추출 및 풀링. 먼저 현재의 3D 포인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포인트별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를 슈퍼복셀 풀링해서 각 슈퍼복셀의 대표 피처를 생성합니다. 이 스텝은 이 슈퍼복셀 피처들을 K-민지 클러스터링 합니다. 이를 통해서 K개의 시멘틱 클러스터 중심점이 갱신이 되고요. 이 과정은 슈퍼복셀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불규칙 모호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가상 레이블 할당을 해줍니다. 이제 갱신된 클러스터 중심점을 사용해서 개별 포인트들의 레이블을 할당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포인트 단위의 분할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이 과정을 Non-Parametric Classifier라고 부릅니다. 각 개별 포인트 피처와 K개의 중심 간의 코사인 거리를 모두 계산합니다. 이 코사인 거리는 피처 벡터 간의 방향성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거리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통과를 시켜서 각 포인트가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즉 코사인 거리가 최소가 되는 클러스터에 가장 높은 확률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생성된 이 포인트 가상 단위 레이블, 스토 포인트 라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포인트별 가상 레이블에는 여전히 노이즈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객체의 경계 부분에서 레이블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슈퍼복셀 레이블 정제, 여기서 그 SVC의 두 번째 핵심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저자들은 이 노이즈가 낀 포인트 단위 가상 레이블을 다시 한번 슈퍼복셀 풀링합니다. 이 과정은 같은 슈퍼복셀에 속한 모든 포인트들의 가상 레이블 확률을 다시 모아서 에버리지 풀링 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슈퍼복셀 내에 한두 개의 포인트가 잘못된 레이블을 가졌더라도 대다수의 올바른 레이블에 의해 그 영향이 희석됩니다. 이제 이는 스페이셜 컨센서스를 찾는 과정이고 이 매우 강력한 노이즈 필터링 및 스무딩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레이블은 슈퍼복셀 단위에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 라벨이 됩니다. 다음 M스텝. 드디어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할 시간입니다. 이 3D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인데요. 입력으로는 이제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의 강력한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네트워크가 예측해야 할 정답은 바로 전에서 정제한 이 슈퍼복셀 단위의 소프트 라벨입니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네트워크의 슈퍼복셀 단위 예측값과 정답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터 증강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형태나 색상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시멘틱을 학습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E 스텝과 M 스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이 3D 네트워크는 점차 3D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와 시멘틱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제가 됩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3D 실내 씬, 이 세그멘테이션의 양대 산맥인 스캔넷 v2와 S3DIS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스캔넷 v2는 1613개 이상의 다양한 실제 스캔 환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이며 S3DIS는 3개의 건물, 6개의 구역의 대규모 공간을 포함해서 271개의 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비지도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평가지표입니다. 표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지표인 MIOU와 어큐러시를 사용했습니다. MIOU는 예측된 세그멘트와 실제 정답 세그멘트 간의 중첩 영역을 클래스별로 계산한 뒤에 평균을 낸 값으로 가장 핵심적인 성능 지표입니다.
그리고 평가 프로토콜은 비지도 학습이므로 모델이 예측한 클러스터 1이 실제 체어인지 테이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된 클러스터 아이디와 실제 정답 레이블 간의 최적의 1대1 매핑을 찾아주는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 Unsupervised Clustering 프로토콜로 최종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처 품질 평가입니다. 학습된 피처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브 테스트도 수행했습니다. 이는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된 네트워크의 백본은 고정시킨 채 그 위에 간단한 선형 분류기만 추가해서 이 지도학습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성능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백본 네트워크가 이미 데이터를 시멘틱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는 고품질의 피처를 학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백본 모델로는 효율적인 스페러스 U넷을 사용했고 CMD를 위한 2D 피처 추출기로는 소타 비지도 2D 모델인 스테고를 사용했습니다. 스캔넷 V2 검증셋에서 이제 정량평가 결과입니다. 이 표는 포인트 DC의 압도적인 성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기존 3D 비지도 학습 방법론들 STRL 그리고 CSC를 보겠습니다. 이들의 Unsupervised MIOU는 4에서 5%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 유의미한 세그멘테이션에 실패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2D 비지도 학습 방법, 이 디클러스터, IIC를 3D에 적용한 시도들도 3에서 4%의 MIOU로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2D의 방법을 3D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 DC의 결과는 Unsupervised MIOU 기준으로 25.74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3D 방법론, CSC 대비 이제 5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2D 기반 방법론 대비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니어 프로브 MIOU 역시 28.78로 다른 모든 방법론을 큰 차이로 앞서면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포인트 DC가 제안한 CMD 그리고 SVC의 조합이 그 기존 방법론들이 풀지 못했던 3D 비지도 학습의 난제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분할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의 인풋은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이고 그 두 번째 줄에 이제 GT가 우리가 맞춰야 할 실제 정답입니다. 이 의자, 테이블, 캐비닛 등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른 방법론들을 보시면 결과물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STL과 CSC는 바닥과 벽 이런 거대 구조에 완전히 편향이 돼서 의자나 테이블 같은 핵심 개체들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클러스터링 모호성에 빠진 결과가 되고요. 반면에 맨 오른쪽에 포인트 DC, 아울레스의 결과를 보시면 GT와 매우 유사하게 의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복원을 해내고 테이블의 형태를 정확하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 결과는 포인트 DC가 숫자로 보여준 MIOU의 비약적인 향상이 실제로도 의미론적으로 매우 정확하고 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세그멘테이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스캔넷 V2 데이터셋에만 과적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와 특성이 다른 이 S3DIS 데이터셋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포인트 DC는 22.59의 MIOU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차순위 성능은 이 CSC 11.09, STRL은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3DIS에서도 포인트 DC는 기존 소타 방법론 대비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포인트 DC 프레임워크가 특정 데이터셋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3D 실내 환경에서 일관되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일반화된 방법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처음에 랜덤 클러스터링, 아무 학습 없이 그냥 무작위로 클러스터링한 베이스라인입니다. 초기 MIOU는 3.86에 불과하고요. 이제 멀티뷰 클러스터링, 2D 이미지만 클러스터링해서 3D로 투영한 단순한 방식입니다.
13.58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아직은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CMD, 이게 첫 번째 핵심 장치죠. 이 CMD만 적용하고 SVC 루프 없이 리니어 프로브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성능이 20.29로 대폭 향상을 하게 되죠. 이는 클러스터링 모호성을 해결한 2D 지식 증류가 전체 성능의 기반을 다지는 꽤나 중요한 단계임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이직 SVC CMD로 초기화를 한 뒤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EM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건 아직 슈퍼복셀을 미적용한 상태이고요. 23.64 MIOU로 3보다는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정제 루프가 자체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모델들, 여기에 이제 Non-Parametric Classifier와 슈퍼복셀 풀링을 적용한 포인트 DC 모델이 25.7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3.64와 27번 25.74의 차이는 불규칙성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슈퍼복셀 기반 정제 SVC가 약 2.1 MIOU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CMD가 강력한 초기 시멘틱 기반을 제공을 하고 SVC가 3D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정제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소타 성능을 달성한 것입니다. 스텝 2인 SVC의 반복 학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시각화한 결과이고요. 이게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인풋, GT, 그리고 이게 300번 반복했을 때, 600번, 900번, 1200번 반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포인트 DC의 EM 기반 SVC 루프가 무작위로 발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수렴하면서 점진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의 품질을 정제해 나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 포인트 DC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인 완전 비지도 시멘틱 분할 프레임워크를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3D 비지도 학습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 CMD와 SVC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CMD는 사전 학습된 2D 모델의 풍부한 시멘틱 지식을 3D 네트워크로 중류시킴으로써 클러스터링 모호성을 해결을 하고 강력한 시멘틱 초기값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SVC는 3D 공간의 불규칙성과 밀도 불균형 문제, 즉 불규칙성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복셀이라는 공간적 정교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EM 반복 루프에 결합을 해서 노이즈에 강하고 공간적으로 일관성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포인트 DC는 스캔넷 V2와 S3DIS라는 두 개의 중요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3D 및 2D 기반 비지도 방법론들을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소타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값비싼 3D 어노테이션 작업 없이도 세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원본 3D 데이터를 직접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DC는 향후 3D 비지도 씬의 이해 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